안녕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일이 조금 일찍 끝나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니까 아직도 그 영주권 관련된 내용과 워홀 관련된 내용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오늘은 한번 IELTS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IELTS를 2019년 6월 29일자로 IELTS를 봤었고요. 제너럴을 봤습니다. 저는 영주권용, 이민용 점수가 필요했었고 제너럴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버롤 6.5점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번 성적표를 같이 첨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B2 레벨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요즘에 런던쌤 영어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런던쌤이 말씀하시기로는 B2 레벨 정도 되면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시험 점수는 잘 받았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렇게 했었고 어떻게 영어 공부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었냐면 사실 인강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직접 가서 강의를 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비용도 너무 아깝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혼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강을 끊었습니다. 해커스 인강을 봤었고요. 해커스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라이팅 선생님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원래 6개월짜리 강의를 1년짜리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자. 그렇게 했었고 제가 그 IELTS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뭔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문장과 문단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제가 무리가 있었던 거죠. 영어 실력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막 수능 영어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답은 이거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 되게 잘 됐어야 했어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단어도 약간 조금 수준이 있는 단어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단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단어, 그런 단어가 조금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강을 끊으면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영어 단어 정리된 것도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정보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 덕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쓰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저의 문장 실력은 아주 형편이 없었었고요. 제가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네이버에 아독사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등업을 하시고 등업이란 말 너무 오랜만에 쓴다. 뽀 회원이 되시면 무료로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첨삭해주시는 분의 평가가 얼추 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5번, 6번 정도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계속 6점이 나왔었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6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 제가 한번 첨삭을 요청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험을 본 후에 답변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7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첨부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원하시면은 답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카페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해커스에서도 그 무료도 참석을 한 3번 정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약간 리뷰식으로 뭐 한 2-3줄 이렇게 적어주시더라고요. 뭐 근데 저는 네이버 아독사 거기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약간 단점이 있다면은 조금 느려요. 무료도 아무래도 무료로 참석을 해주시다 보니 답변이 늦게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 이용을 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해야 하며 나의 주장이 아주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거는 제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을 그냥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수준은 그냥 딱 6점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거보다 못하지도 않고 그거보다 잘하지도 않고 그냥 딱 그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더 발전시키는 법도 몰랐고 더 발전시킬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점수는 딱 6점이었어요. 이 글 한 편을 완성을 못하면 무조건 5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완성은 해야 돼요. 완성을 하면은 이제 5.5점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주장과 뭐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고 해도.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죠. 스피킹은 저도 이제 혼자 중얼중얼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전을 면치를 못했었는데 약간 스피킹 마지막 파트 부분에는 라이팅 같은 약간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장과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해야 해요. 근데 이게 라이팅처럼 길진 않아요. 첫 번째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뭐 너는 어디에서 살았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최근에 너가 분실물을 습득한 적이 있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1분 동안 계속 스피킹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어디서, 뭐 언제, 뭐 어떤 분실물을 습득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찾아줬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다 집어 넣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으로는 그때 이제 제가 일하던 곳에서 어떤 레귤러 손님이 빨간색 아이폰을 이렇게 놓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거와 연장선상으로 파트 3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가 아이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분실물을 습득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거야? 이런 질문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경찰서에 갖다 주라고 가르칠 거야. 왜냐면 이 아이가 직접 주인을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험관은 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 아이가 혼자서 경찰서를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주위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에 이제 계속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뭐 근데 뭐 마무리를 잘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스피킹까지 6점을 받았습니다. 해볼게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었어요. 계속 똑같은 문제 2-3번씩 풀고 계속 했죠. 저는 한 책이 4권인가 5권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돌려서 한 2-3번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순서부터 해야 해요. 최근 책부터. 왜냐면 옛날 책을 보시면은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뭐 듣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복잡해지고요. 요구하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최근 거부터 문제는 최신 기출부터 푸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거부터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계속 풀어야 되고요. 리스닝은 그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문제랑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 풀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리딩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약간 쉬운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생활 밀접형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문단이 어떤 거였냐면 나는 지금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런 집에 살고 있고 방이 몇 개가 있고 나는 고양이가 있고 뭐 나는 이런 게 취미야. 그리고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진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어. 이런 문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생활 밀접형이죠. 여기서 정말 이민자를 위한 영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느낌? 조금 어려워집니다. 저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룡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공룡이 있었고 뭐 놀랍게도 뭐 최근에 발견된 사실은 뭐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단어들도 조금 다 자주 보시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철새 이동이라든지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뭐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워밍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고 약간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몇 번 보시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강을 보시면 또 좋은 점이 거기 이렇게 단어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런 거에 관한. 그래서 그런 거 에코시스템 뭐 이런 거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요 성적표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그 스피킹 점수가 5.5점이에요. 아니 시험은 한 번만에 통과했다고 했는데 왜 성적표가 2개냐? 왜 스피킹 점수가 5.5점이랑 6점짜리가 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채점을 신청을 했어요.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 봤던 스피킹에서 제가 5.5점을 받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스피킹에 6점을 충족할 만한 요소를 저는 다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5.5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왜냐면 다른 건 점수가 다 좋잖아요. 심지어 리스닝, 리딩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최고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스피킹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한다니, 그렇게 또 3개월 내내 고생을 했었는데 또 고생을 해야 한다니, 그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지만 점수 결과를 받자마자 다음 시험은 등록은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점수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대신에 한 2, 3일 정도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시 해야 되나. IELTS는 재채점이 있어요. 리딩이나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신에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그 답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보는 분들이 다 다르게 답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채점은 이 4과목 다 요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동사항이 가장 큰 거는, 크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변동사항이 있을 만한 거는 스피킹이나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채점을 신청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재채점 신청한다는 폼을 작성을 해서 제가 시험을 봤던 글로벌 빌리지에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비용이, 재채점 비용은 160불입니다. 한화로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하는 거죠. 거의 IELTS 시험의 반값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다시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160불을 버린다는 마음으로 재채점을 신청을 했고, 재채점이 성공했어요. 재채점을 신청을 하면은 그 IELTS를 주관하는 본국으로 그 녹음 파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자격이 있고, 다른 시험관들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검증되고 자격이 있고 경력이 많은 시험관이 다시 한번 채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레터가 있어요. 네, 그 결과 보시면 5.5에서 6점으로 바꾼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재채점을 성공을 했어요. 저는 재채점을 신청을 했었고 재채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재채점을 성공을 하고 나면은 제가 지불했던 비용 160불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저는 한 번만에 한 번만에 맞죠? 한 번만에 오버를 6.5점에 각 4가지 요소 다 6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스피킹은 5.5점 받았을 때도 오버는 6.5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5.5점을 받으면 과락이 되는 상태였어서 그래서 제채점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시험을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어쨌든 IELTS는 어떻게 운이 좋게 이렇게 잘 끝이 났습니다. 이민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채점에 관한 내용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공한다는 말도 많이 없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혹시 나의 점수에 조금 불만사항이 있거나 아닌 것 같다 하시면은 과감하게 제채점을 요구해주세요. 내 점수는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런가 봐요, 여기는. 어쨌든 이렇게 저의 IELTS 스토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안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썼던 그러니까 제가 직접 썼던 그 내용을 혹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뭐 보내드릴게요. 뭐 별로 좋은 문장들은 아닌데 뭐 그 정도 하면은 6.0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다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